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결혼을 앞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주변에선 결혼 전 우울증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전 제 기분이 왜 이런지 알고 있어요.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뺑소니 차에 치여서 27살 한창인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셔서 저는 아빠의 얼굴을 사진으로밖엔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아기집을 짓고 세포분열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어렸던 엄마는 저의 존재를 모른 채로 큰 상심에 빠져 계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아버지가 고아라는 이유로 집안의 반대가 심해 그 반대를 무릅쓰고 아빠 하나만 바라보며 사랑의 도피를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그 충격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정도였대요. 엄마 말에 의하면 자기는 세상에 아빠만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빠가 먼저 진짜 천국으로 가버리자 엄마는 하루아침에 지옥에 홀로 떨어진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도피라니. 그런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긴 줄 알았는데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나는 다른 친구들과 좀 다르게 특별한 아이인 것 같아 라곤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들려준 아빠와의 러브스토리가 어린 마음에 꽤나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그건 바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셨어요. 엄마가 사랑의 도피를 하셨으니 당연한 일이긴 했죠. 엄마는 돌아가신 아빠의 이야기를 하는 건 좋아했지만 외갓집 이야기를 하는 건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어렸던 전 죽은 아빠가 살아와서 돌아올 순 없으니 살아계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집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거든요. 남들은 먹고 싶으면 고민 없이 먹을 수 있는 치킨도 맘 편하게 시켜 먹지 못할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될까요? 아무튼 형편이 그렇다 보니 저는 외갓집이 큰 부자였으면 좋겠다. 혹은 외할아버지가 어디 큰 회사의 회장님이어서 어느 날 갑자기 멋진 승용차가 떡하니 우리 집 앞에 도착해서 우리 모녀를 이곳에서 구출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저의 운동회에 한 번도 오지 못할 만큼 매일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는 맨날 돈을 벌러 나가는데 왜 우리 집은 항상 돈이 없을까 하며 고민에 빠지곤 했는데 그 답을 알기까지 저는 초등학교 6년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엄마 손을 잡고 난생 처음 교복을 맞추러 가는 날 늘 풀리지 않았던 의문의 답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항상 돈이 없다던 엄마의 지갑에서 돈이 술술 나오는 날이었는데 책가방과 구두 그리고 운동화까지 제가 고른 건 모두 사주시고 제가 먹고 싶다는 피자도 흔쾌히 사주시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기쁘게 피자헛에 피자를 맛있게 먹는데 엄마는 피자를 맛있게 먹는 저를 보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맛있어? 엄마가 그동안 이렇게 피자도 못 사주고 미안해. 그래도 엄마는 우리 은지가 하고 싶은 건 뭐든 시켜줄 수 있는 슈퍼우먼이 되려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딸이 이해 좀 해줘. 대신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건 엄마가 다 시켜줄게. 그러니까 뭐든 되고 싶은 꿈이 있으면 엄마한테 다 얘기해. 엄마가 꼭 우리 은지 꿈 이룰 수 있게 돈 많이 벌게. 드라마였던가? 가난한 집의 꿈은 사치라고 해서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는 꿈 같은 건 끊었는데 엄마의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는 엄만 꿈이 뭐야? 슈퍼우먼 말고 엄마는 되고 싶은 거 없어? 제 나이 14살에 저는 지금까지 이 질문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말에 엄마가 웃으면서 우셨거든요. 좋은 건지 슬픈 건지 이젠 초등학생도 아닌데 저는 엄마의 감정이 뭔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박은지 엄마가 되는 게 꿈이야. 뭐야 그게? 뭐긴 엄마 꿈이지. 그 모습이 제 가슴 속에 문신처럼 콕 박혀 저는 절대 나쁜 길로 빠질 수가 없는 아이가 되었고 오로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남들 다 하는 학원 과외 이런 거 없이 저는 문제집 2-3권으로 늘 반에서 1, 2등을 다퉜고 고등학교는 외고,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에 꼽는 와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엄마의 뒷바라지로 무사히 로스쿨 4년을 마칠 수 있었죠. 당시 저희 모녀는 반지하 빌라에서 방 2개에 거실도 없는 그런 곳에 살았는데 대학교며 로스쿨 학비며 저희 엄마는 어디 도깨비 방망이라도 감춰놓으신 듯 등록금을 척척 내셨어요. 아마도 이럴 때 쓰시려고 아끼고 또 아끼고 하셨겠죠. 당신이 저에게 말했던 슈퍼우먼이 되기 위해서요. 저는 엄마의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돈 잘 버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행히 하늘이 저의 이런 뜻을 아셨는지 유명한 대형 로펌에서 함께 일해보자고 제의가 들어왔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오케이를 했어요. 그렇게 변호사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저는 미친 듯이 일에 집중했어요. 제 의지도 그랬지만 이제와 고백하자면 저는 친구가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땐 기회가 있었지만 공부하느라 친구를 일부러 만들지 않았거든요. 시간도 돈도 없으니 차라리 친구 같은 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고 친구가 없다는 건 할 일이 일밖에 없어서 저는 일에만, 아니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반지하 빌라를 탈출하고 듣기만 했던 깨끗하고 네모 반듯한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엄마, 이제 힘든 일 하지 말고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딸 덕 보고 살아. 그동안 애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좀 누려. 이제 내가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무슨, 이제 내 나이 50대 중반인데 뭘 벌써 쉬어. 싫어. 나 엄마 일 그만 안 두면 변호사 때려칠 거야. 뭐? 무슨 그런 무서운 말을 해. 그러니까 엄마가 그만둘지 내가 그만둘지 정하자고. 진짜 고집은 딱 네 아빠 판박이야. 알았어. 그렇게 엄마는 근 30년 만에 일을 놓으셨고 드디어 이사가는 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셨고 전 그 모습에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실감했죠. 치열하게 사느라 나이 먹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벌써 30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첫사랑도 첫 키스도 못한 30살이요. 20대는 엄마를 위해 살았으니 30대는 저를 위해 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소개팅도 하고 없던 취미도 찾으려고 이것저것을 기웃거렸어요. 하지만 인연은 쉽게 만나기 어렵더군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저를 조건으로만 보는 사람이었고 제가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은 저에게 목을 매며 저를 곤란하게 했어요. 친구도 없으니 하소연도 못하고 이번 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건가 낙담하며 거의 반포기 상태가 되었는데 인연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친절했던 저보다 4년 선배인 지금의 예비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주말에 한번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그날 저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지 뭐예요. 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고백한 후로 제 마음을 향해 직진해오는 예비 남편에게 금방 마음을 뺏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속전속결로 연애 진도를 뺐고 드디어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시작은 가난한 집에 아빠도 없이 태어났지만 앞으로도 꽃길만 걸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자만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운이라는 걸 전부 써버린 걸까요? 저는 예비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는 날 어려움이 시작되었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린 저랑 같은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은지예요. 어머,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은지라고 합니다. 예비 남편의 어머니는 제 인사를 받으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고 전 그런 어머니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다른 곳을 쳐다봤는데 예비 남편의 집은 정말 입이 떡하고 벌어질 정도로 으리으리했어요. 저희 집 전체만한 거실에 마치 궁전처럼 넓고 곡선진 계단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연애하면서 예비 남편이 있는 집 아들일 거라는 짐작은 했는데 이렇게 그야말로 부잣집 아들일 줄은 몰라 당황했죠. 그런 제 모습을 그의 어머니가 비웃듯 보고 계셨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고 불러놓고 내 정신 좀 봐. 배고프죠? 이리 와요. 아줌마, 우리 저녁 식사 준비해줘요. 예비 남편의 어머니는 익숙한 말투로 아줌마를 불렀고 곧 네 사모님 하는 다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인 식탁에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차려지더군요. 저는 뭐부터 먹어야 하나 젓가락을 들고 망설이는데 그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말을 하시더군요. 많이 먹어요. 그냥 평소에 우리 식구 먹는데 숟가락 하나만 더 넣은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네, 잘 먹겠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샐러드를 한 입 먹었고 그의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초면에 내가 이런 질문해서 미안한데 부모님은 뭐 하시나? 하며 물으셨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는 전에는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쉬시고 계세요. 어머, 듣기로 형제도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은지 씨가 가장? 네, 뭐 그렇죠. 어머나 세상에. 예비 남편의 어머니는 제 말에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속이 타는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순간 불쾌한 기분이 들었는데 은지야, 잠깐만 엄마랑 얘기 좀 하고 올 테니까 절대 여기서 나오지 마. 나오지 말라니. 저는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고요. 나가지 않아도 그의 어머니 목소리가 온 집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더군요. 기껏 김 원장님 딸 태짜 놓더니 너 제정신이야? 난 같은 로펌 변호사라고 해서 우리 집이랑 비슷한 집 딸인가 했지? 네가 뭐가 아쉬워서 가난한 집 딸을 만나? 이미 그 얘긴 끝났잖아요. 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고 아버지도 그러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사람 초대해놓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난 설마 했다. 그래도 내가 키운 아들인데 안목이 있겠지. 믿었다고. 그냥 사람 하나만 봐주세요. 엄마 사짜 며느리 바라셨잖아요. 그래, 바랬지. 근데 이건 아니야. 엄마가 바란 건 있는 집에 사짜 며느리라고. 저런 소녀가장 같은 애는 아니라고. 엄마. 됐고, 네가 알아서 잘 정리해. 엄만 사고 칠 것 같아서 방에 가 있으마. 두 사람의 대화 소리를 다 듣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까지 다 들으니 저는 더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더군요. 사실 진작에 일어나고 싶었는데 처음 당하는 치욕에 발이 후들거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설명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그가 제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좀 거지 같은 여기서 데리고 나가줄래? 저는 그의 부축을 받고 으리으리했던 그 집 대문 밖을 나왔어요. 발에다 주겠다는 글을 뿌리치고 저는 한 발 한 발 발에 힘을 주고 걸었어요. 방심하면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는데 정말 그러기는 죽기보다 싫어서 이릇 악물고 걸어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에게 연신 전화를 걸었고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저희 엄마를 위해서도요. 마음을 독하게 먹을수록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에겐 그가 첫사랑이었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다녀오겠다고 말한 딸이 돌아와 방에 처박혀 있자 마치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미 다 아는 듯 울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무슨 일인지 다는 모르지만 엄마 때문이면 엄마가 네 남자친구랑 그 집 부모 한번 만나보면 안 될까? 안 돼. 나 하나면 됐어. 엄마까지 그런 사람 만날 필요 없어. 엄마가 말했지? 네가 원하면 엄마는 다 해준다고. 됐다니까. 세상엔 엄마가 해줄 수 없는 게 더 많아. 그냥 나 비참하게 하지 말고 그냥 엄마는 가만히 있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는 제 말에 충격을 받으신 듯 아무 말 없이 멍하니 한참을 서 있으셨어요. 저도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땐 제 감정이 그런 걸 인정할 만큼의 여유가 없어 상처받았을 엄마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한때는 오로지 엄마의 행복만 바라던 딸이던 제가 좋아하는 남자 때문에 엄마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거예요.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저만 바라보다 축 처진 뒷모습을 하고 방을 나가셨고 다음날 참 오랜만에 싱크대 선반에서 빈 소주병을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아빠의 제사가 있는 날이거나 마음이 힘들 때 저 몰래 혼자 깡소주를 드시곤 했는데 어른이 되고 처음으로 나와 있는 소주병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을 했고 예비 남편은 그런 저의 마음을 돌리려 하루 종일 갖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까지 쫓아와 저에게 미안하다며 제가 원하면 가족과 연을 끊고 저와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까지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런 제 마음을 엄마는 눈치챘는지 밖에 나가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오셨고요. 우리 딸이 엄마 닮아 사람 보는 안목이 있네. 사람이 아주 착하고 바른 게 엄마는 아주 마음에 드는걸? 엄마가 그 집 부모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 뭐하러?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랬잖아. 괜히 엄마까지 상처받으면 그땐 나 어떡하라고. 박은지, 부모는 자식 걱정해도 자식은 부모 걱정 안 하는 거야. 둘이 서로 그렇게 좋아하면서 뭘 겁내? 엄마가 가서 말이 통하는 사람인지 보고 올게. 갔는데 옆에 내가 영 말이 안 통하면 엎어도 엄마가 먼저 엎어.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엄마는 미소를 짓고 말씀하셨어요. 젊어서는 사랑의 도피까지도 감행한 엄마인데 제가 저희 엄마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싶을 정도로 엄마의 결심은 확고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그날이 왔어요. 처음엔 그 사람의 어머니가 너무나 완고해서 여간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예비 남편이 어머니에게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자기는 집안과 연을 끊고 집을 나가 저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약속한 장소에 나오시게 되었는데요. 이미 깽판을 치시러 작정하고 나오신 그의 어머니는 제가 처음 인사를 갔을 때처럼 남편 없이 혼자 계셨고 저의 어머니를 보고도 인사는커녕 눈빛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은지 엄마입니다. 이런 자리 힘드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말씀대로 이런 자리 힘드니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죠. 네, 그러죠. 저희 딸이 마음에 안 드시는 이유가 혹시 저 때문인가요?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저희 남편이 땡땡병원 부원장이에요. 땡땡병원은 아시죠? 결혼도 서로 집안이 맞아야 하는 건데 죄송하지만 저희와 사돈하시기엔 제가 양보가 되지 않아서요. 저희 아들 혼자짜리는 줄을 서는데 보는 눈도 많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쪽에선 저도 저지만 저희 집 배경이 별로라서 저희 딸을 반대하시는 거네요. 뭐 그렇죠. 물론 없는 집에서 딸 잘 키우신 건 인정합니다. 대단하세요. 아마 저희 같은 집안 아니고 평범한 집에선 환영받을 신부감이죠. 은지양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시집가서 대우받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툭 까놓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변호사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에게 비아냥거리며 본인 할 말을 다 하셨고 저는 또다시 끓어오르는 분노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성질을 부려보려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저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남편께서 그 유명한 땡땡병원 부원장이시라니 깜짝 놀랐네요.
같이 나오셨으면 이번 기회에 귀하신 분 얼굴 한번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혹시 아직 식사 전이니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워낙에 병원이 크고 또 VIP 환자가 많아서 바빠요. 그래서 일부러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혼자 합니다. 그러시군요. 힘드시겠어요. 그럼 이 결혼은 말씀대로 없던 일로 하시죠. 저도 제 딸이 그런 곳에서 마음고생하며 살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라고 하시니 좀 불쾌하지만 어머님이 현명하시네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식사 자리는 제가 계산할 테니 마음 편히 드세요. 저는 이런 싸구려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아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비 남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저는 참지 못할 화에 몇 번이나 움찔했지만 그때마다 저희 엄마는 저에게 참으라며 제 손을 강하게 잡으셨는데 그때 중년의 한 남자분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왔어요? 그의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저는 그 남자분이 예비 남편의 아버지임을 알 수 있었죠. 은호가 하도 와달라고 해서 무슨 일이야? 별거 아니에요. 은호 넌 아버지 바쁘신데 괜히 그런 말을 했니? 그때였어요. 저희 엄마가 제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의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가셨고 그의 아버지께 반가운 말투로 오랜만이에요, 과장님. 아니, 이젠 부원장님이라고 불러야 하겠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표정은 뭐 이런 미친년이 있지? 하는 듯 했고요. 누구시죠? 그의 아버지는 저희 엄마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저 차은혜예요. 너무 오랜만에 보셔서 잘 기억나지 않으시죠? 엄마는 덤덤하게 말씀하셨고 예비 남편의 어머니는 무슨 수작이냐며 아까와는 다르게 언성을 높이셨는데 당신 조용히 좀 해봐. 그러니까 네가 내가 아는 은혜가 맞다는 거지? 차석태 딸 차은혜.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 잘 계시죠? 워낙에 병원밖에 모르시는 분이라 사는 동안 궁금하진 않았지만요.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예비 남편이 우리 엄마의 아빠, 그러니까 제 외할아버지가 아버님이 일하는 병원의 병원장인 거라고 말해주는데도 저는 그 말이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세 변화는 그의 어머니가 저보다 빨랐죠. 어머,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래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설마 일부러 저 놀리려고 하신 거예요? 아무튼 우리 그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병원장님네랑 우리는 인연이 보통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사돈? 사돈이라니. 저에겐 소녀 가장이라고 하고 방금까진 저희 집 배경이 별로라고 막말을 하더니 저는 기가 찼습니다. 저희 엄마도 기가 찬다는 듯 그의 어머니의 말에 화답하셨어요. 저도 이런 기막힌 인연이 또 있을까 싶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돈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아까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아이들이 저렇게 둘이 죽고 못 사는데 사돈이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저희 엄마는 그의 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고 이야기를 다 들은 그의 아버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당신, 내가 은호 결혼 문제 적당히 하랬지? 애들 보기 창피하지 않아? 그 나이 먹도록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 앞으로 당신은 은호 결혼 문제에서 손 떼. 알겠어? 여보. 은혜야, 미안하다. 네가 싫으면 이 결혼 안 시켜도 된다. 대신 자식된 도리로 이제 그만 너도 내 고집 꺾고 네 부모한테 늦기 전에 얼굴 비춰. 요즘 내 아버지 건강이 말이 아니야. 이대로 그냥 돌아가시면 후회해도 늦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는 저희 외할아버지의 제자였고 저희 엄마가 집을 나간 후론 무리해서 일만 하시다 최근엔 심장이 좋지 않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저희 엄마의 고집이 정말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으면서 무리해서
슈퍼우먼 따윈 하지 않아도 됐으면서 엄마는 왜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의 그 의문에 엄마는 엄마 고집 때문에 너까지 고생시켜 사실은 내내 미안했어. 하지만 엄만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싶었어. 엄마의 선택으로 너를 낳았는데 힘들다고 집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아빠가 많이 미안할 것 같았거든. 저는 평생을 아빠만 생각하며 산 엄마에게 괜찮다고 엄마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 나는 더 좋았다고 말했고 저희 엄마는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 후로 한 달 뒤 엄마는 30년 만에 자신의 고집을 꺾고 저를 데리고 외갓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엄마의 결심이 서는 순간 띵동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던 웅장한 대문이 저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가족은 떨어져 있었어도 그 공백을 한 번에 채울 만큼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처음 보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엄마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저희 엄마는 제 엄마이기 전에 그분들의 딸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외갓집과 저희 집을 하루가 멀다고 오가며 못다한 딸 노릇을 하고 계세요. 그러는 사이 저희 예비 남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기다렸고 저는 변함없는 그의 마음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결혼하더라도 시어머니의 사과와 그런 행동을 다시는 제가 이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약속했어요. 사실 저는 결혼 후에도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나는 싫어. 내가 왜? 결혼한 딸에 어려운 사이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니? 난 너 시집 가면 혼자 편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괜히 엄마 손 빌릴 생각하지 말고 신혼집 알아봐.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엄마가 너 시집 보내려고 모아놓은 돈이야. 엄마는 분명 집 어딘가에 도깨비 방망이를 숨겨놓은 것이 분명했어요. 1억이 든 통장을 저에게 건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고집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했고 현재 결혼 준비를 얼추 끝마쳤습니다. 여전히 저희 예비 시어머니는 꼬였던 관계 회복을 하자며 연락을 주고 계시고 저는 아직은 받아줄 마음이 없어 튕기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착한 며느리가 되긴 힘들 것 같은 예감입니다. 사실 며느리뿐만 아니라 결혼 후 제가 정말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 없이 저희 엄마는 괜찮을지 온통 불안한 마음이에요. 결혼은 원래 이런 건가요? 저는 아마 저희 엄마처럼 사랑의 도피 같은 일은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니 저희 엄만 정말 대단한 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빠를 향한 한결같은 그 마음도요. 저도 그 마음 본받아 저에게 한결같은 지금의 예비 남편에게 보답하며 살아야 하겠죠. 이 마음 변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하는 가족과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